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86그룹 인사 중에 하나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중량급 86그룹 정치인이 은퇴를 선언한 건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민주당 세대 교체론의 기수였던 박용진 의원은 현재의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최재성 전 의원이 내 소명이 욕심이 되었다는 생각에 소명을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좀 놀랬고요. 전혀 주위 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 이제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재성 의원이 남기신 그 말을 가슴에 다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처음 정치를 했을 때 가졌던 그 뜻, 네. 초심, 그 소명이 그냥 욕심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욕심이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이 어떤 때가 될까요? 공천 때문에 할 말을 못할 때, 문자 폭탄이 무서워서 소신을 얘기하지 못할 때, 권력이 무서워서 비판을 하지 못할 때, 네. 그럴 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영표, 도종환, 이광재 의원 등 13명이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진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후한 무치한 행동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송 대표는 내일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당의 내용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송영길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또 논쟁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대의명분이 몹시 중요한데, 네. 대의명분에서 썩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고, 당내 동료들이라든지 혹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지역구가 인천이신 정치인이 느닷없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시는 것도, 네. 그리고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난 지 20일 만에 다시 정치 일선에 서겠다고 하시는 것도 많이 당황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민주주의 4.0 흔히들 이제 친문 의원 모임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단체 이름을 앞세워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른바 계파 갈등으로 네. 흘러버리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되는 게 있고요. 또 저로서는 제일 짜증스러운 건데 명락대전 이렇게 예. 해서 제 3차전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아주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은 어려울 때마다 이게 어디로 나갈 건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고요. 네. 또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논쟁 과정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측근들 얘기로는 지금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할 수 없고요. 당 지도부가 비대위가 비록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손 놓고 있지는 않았고 서울시당도 역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혹은 전직 당대표로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충정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른바 대안부재론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저는 그건 또 다른 패배주의라고 생각해요. 네. 대안부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패배주의로 지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논의와
진척을 가로막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아직 민주당한테 40일 정도의 시간은 40일, 50일 정도가 남았죠. 예, 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선거의 구도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이 생각하는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둔 의원들이 있습니까? 혹시 의원이나 뭐 외부 인사라도. 아니요, 그렇게 제가 당의 전략을 짜거나 인물을 영입해오는 주된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다만 서울의 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고 지난번에 당내 출마를 했었던 사람으로 이 문제를 좀 책임 있게 보고는 있는데요. 네. 이미 당의 전략 단위에서 여론조사도 이미 여러 차례 돌려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도 지금 또 별도의 여론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미 당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으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해 나가야 이길 수 있을지 이거를 잘 잡으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달리 언론에서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계파 갈등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로 당 내에서 그런 움직임들, 그러한 갈등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이라고 하는 건 워낙 이렇게 무리를 짓고 또 일종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나뉘어서 논쟁을 하기 마련이긴 한데요. 네. 지금 구도를 단순히 무슨 개파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민주당 안에 이제 억지로 나눠서 그렇지 이낙연계, 이재명계, 정세균계 억지로 나눠서 그렇지 실제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네. 모두 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고민과 논쟁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최입의 비대위원이 이 시간 그 정면 승부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계가 전면에 나서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난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일정하게 물러나고 역할을 내려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재명 걔가 전면에 나서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그 상황, 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네. 그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역할, 새로운 인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입의 비대위원이 어제 또 한 얘기 가운데는 이제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전면 등판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박 의원님은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당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아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8월 등판 어떻게 보세요? 이르다고 보십니까?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이 나가고 물러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선에 후보로 나갔다가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복귀했었던 경우가 국민의힘 쪽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가 있었고 네. 또 예전 얘기입니다만 이회창 후보의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도 그렇게 빨리는 아니었고요. 한 네. 1년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안부재론 또 상황 논리 이런 거에 쫓겨서 하기보다는 보다 좀 당의 좀 긴 미래 그리고 5년 뒤에 정권 재탈환을 위한 노력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싣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고문의 역할론에 대해서 대선 패배 장본인인 이상임 고문은 뒤에서 물러서서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배려라고 보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나 당의 중요한 자산인 이재명 상임 고문을 너무 이렇게 그 상황 논리에 급급해서 바로바로 등판시키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그 승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고민을 전략을 먼저 좀 짜자, 이런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복귀하는 것도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권리당원 사이에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 이 인터뷰의 서두에 최재성 전 의원의 정계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김영춘 전 장관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잖아요. 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명일까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의 소명은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하신다면 그거 역시 정치인의 스스로 나가고 물러나는 거를 선택하실 일이니까요. 네. 그러나 저에게 의견을 묻는다고 그러면 좀 지금 때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결정이 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인수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급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려고 했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비슷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자,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윤 당선인 관련 공약, 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 최저임금은 그냥 단순히 시간당 얼마 줘라 이렇게 정한 고용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실업급여, 네. 출산 육아급여, 또 산재 보상급여 책정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일자리 예산 사업의 책정 기준이기도 해서요. 네.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도 많은 법 체계에서 준용되는 기준점이거든요. 이거를 흔들거나 이거를 이렇게 낮춰버리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라든지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린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인수위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인수위는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 총리 후보자가 본인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럼요. 이거 되게 안 좋은 효과인데요. 저는 네. 한덕수 후보자의 이런 태도에 덧붙여서 네. 윤석열 후보자가 대선 당시에 했었던 말 중에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에 대한 네.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역별로 따로 하겠다. 그리고 업종별로 따로 하겠다고.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어디가 더 최저임금을 낮게 받겠습니까? 서울보다. 지역의 생산성, 지역의 물가가 낮은 데입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대구하고 광주 아닌가요? 지방이죠.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과 광주와 대구에서 일하는 청년이 다른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차별이 되겠네요. 예. 그럼요. 네. 또 다른 차별이죠. 그리고 업종별로도 또 다른 노동자들 간에도 차별이 벌어지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주 청년, 대구 청년들은
다 서울 가서 일하려고 그럴 거예요. 예.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별로 그렇게 차등을 둔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청년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국민 분열 아닌가요?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셔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저 짧게 인수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네. 사회적인 여러 통계와 논의가 그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요. 인수위가 네. 감나라 이렇게나라 하는 것 자체가 예. 최저임금 논의에 아주 악영향을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